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트럼프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발행했던 밈코인 리브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의 찬양론자였고 이것으로 좀 보상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의혹을 제기했었죠. 왜냐하면 이 리브라 코인 덤핑으로 누군가 600억 원을 지금 벌었거든요. 이제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또 하나 추정을 합니다. 밈코인 리브라, 아르헨티나 이 밈코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멜라니아 코인, 이 두 가지의 개발사가 실은 같은 데서 이 두 가지 밈코인을 개발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제 지갑 주소가 이제 있잖아요. 추적을 해봤더니 똑같은 지갑 주소에서 멜라니아 코인으로 24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요. 리브라 코인으로 6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나타난 거죠. 이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팀에서 발행을 했었고 먹튀 방식도 지금 유사하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던 정황들이 나오는 거죠.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22년 테라루나 FTX 사태 때 권도영과 샘 뱅크먼을 누군가 좀 보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코인판이 철저하게 누군가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기획이 되어져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리브라 사태 관련해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다. 범인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지만 잘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올랐다 하면 떨어지고 올랐다 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2월 17일 월요일 기준 또 한번 롱들이 청산이 무더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코인들 사놓고 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기관들이 그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55%가 더 증가했다.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전 세계 기관들은 왜 자꾸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걸까요? 비트와이즈의 CEO가 이것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올해 코인 시장 전망의 이유죠. 암호화폐 ETF 순유입액이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를 사고 있다. 심지어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사고 있죠. 아부다비의 국부펀드도 지금 비트코인 막 담았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거의 사재기하는 수준이죠. 은행,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 실은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지금 시티은행이다.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다 수탁 시장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그걸 왜 굳이 보관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개선된다. 등등등 이유로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모르는 우리 구독자분 계실까요? 뻔히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비트코인 사서 한 5년 정도 묵혀두시면 한 2030년쯤 됐을 때 최소 5배, 많이 가면 전 10배, 15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다 아는데 왜 부자는 극소수가 별로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제가 이 뒤쪽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죠. 이 폴 튜더 존스는요. 연예인의 연예인 하듯이 투자자 전설 중에 전설로 꼽힙니다. 레이 달리오, 폴 튜더 존스는 모든 이 전 세계 매니저들이 그 돈 굴리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상이에요. 이 사람이 2020년도 그때 처음으로 나 실은 비트코인 좀 샀는데 그때 본인의
유동성 자산 중에 1%에서 2%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추산을 해보면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만 본인 추정 자산의 5% 넘게 이미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늘렸다라고 전 추정을 하고 있고요. 폴 트루도 존스는 안 그래도 부자인데 지금 더 돈을 많이 벌게 제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누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대량 쌀 때 대량 매수를 하셨다가 인내를 하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이클 탑이 이제 나올 때 적당히 팔고 떠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반인 기준으로 공부하고 대량 매수하고 인내하는 건 똑같은데 중간에 하나를 집어넣었죠. 그게 사이클 매매입니다. 위는 이제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중산층 서민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드머니가 실은 부족한 사람들이 사이클 매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필요악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사이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지금 폴 트루도 존스처럼 그냥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차이점은 저는 그 사람이 가진 여윳돈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갈린다라고 봅니다. 여윳돈의 정의는요. 향후 5년간 찾지 않을 돈, 필요 없는 돈입니다. 혹시 이 여윳돈이 얼마나 되실까요? 제 예상이 맞다면 5년간 찾지 않을 돈이라고 하면요. 이게 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뭐 몇백만 원, 이게 많으면 몇천만 원이죠. 한 3천만 원? 그냥 이거 뭐 없어도 된다. 아주 드물게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몇 억이 되실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가장 안전하시면서도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여윳돈이 많은 분들이 필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투자가 그렇습니까? 누가 투자로 그러면 가장 큰 수익을 보겠느냐? 여윳돈이 가장 많은 자. 그 사람을요,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뭐 전업 투자자 하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각자 다른 직업과 분야, 사업장이 있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자, 거기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저는 여윳돈이 가장 많고 이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들고 있었던 분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했었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 분야에 이미 성공을 하셨어요. 그 돈으로 일부를 비트코인을 담으니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처럼 100%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알트코인 그것도 거의 100% 올인을 하면요. 이 변동성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아까 그 폴 트루도 존스다 이런 사람들은 안정감도 있고요. 이게 뭐 기껏해야 뭐 5% 이내입니다. 물타기도 심지어 가능하고요. 또 참을 수도 있죠. 이 선순환으로 갈 수가 있고 의외의 그러니까 성공 투자의 비결은 자기 직장과 자기 사업장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반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투자한다는 핑계로 내 본업을 소홀히 한다. 그리고 현재 목적이 있는 저축을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결제하고 돈을 모아서 소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비투를 하시고 영끌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거 해서 뭐 비트코인 사놓고 묵히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은 알트에 많이 손을 댑니다.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세이노의 가르침 이런 책들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미국 12개 주 지금 연금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냐?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거죠. 이 스트래티지에서 전환사채다, 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산다며 그러면 이게 지금 연기금이잖아요. 연금이 날아가면 실은 노후 우리 그 연령 많으신 분들의 미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FTX도 연기금이 그렇게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가격, 스트래터지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래터지가 망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망하려면 세력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98% 폭락해도 회사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채가 이제 1이라면 자산이 15온 거죠. 자산이 부채의 15배 우리 더 많아. 그리고 지금 채권 뭐 돈 빌린 거 맞는데 이 만기가 저 4년, 5년, 6년, 7년이야. 그러니까 당장 지금 갚을 돈 우린 없어. 제가 아까 드렸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들의 수익이라고 하는 건요.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은 우리처럼 시세 차익이 아니고 뭐다? 수수료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크면 클수록 파생 상품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수익이 커지겠죠. 하락했다가 크게 폭등했다가 하락했다 폭등했다가 이 사이클의 높낮이가 크면 클수록 샀다 팔았다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시세랑은 그러니까 가격이 뭐 떨어졌다고 잃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선택이에요. 사이클 매매를 리스크를 감행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량 자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냥 오랫동안 묵힐 것이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자 합니다. 사이클 매매 90% 이상은 이번 시즌에 팔겠지만 한 10%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는 전략을 뭐 저는 이제 취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이죠.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여기 아마존, 뭐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계속 로봇 전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 성장률 GDP는요. 결국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인구가 늘어나면 GDP 늘어나요. 두 번째,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주로 기술이 더 많이 생산하면 GDP가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합이잖아요. 아니면 국가에서 기업에서 빚을 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해주면 당연히 그게 경제 성장에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인구가 곧 생산성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뭐 애를 뭐 5, 6, 7, 8씩 낳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도 인구가 생산성을 의미할까요? 고령화, 저출산이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점점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면 인구가 떨어져요. 노동 인구도 줄어들겠죠. 그걸 뭘로 채운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그래서 필수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빚인데요. 빚이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돈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정부에서 인구는 줄어들지 기술은요. 이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당장 GDP를 끌어올리려면 이거 마이너스 가면 안 되잖아요. 경기 침체는 막아야 되니까 뭘 한다?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사이클이 있긴 합니다. 돈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풀었다가 줄였다가 이게 대략 4년의 비즈니스 사이클, 미국 대선 사이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그래서 코인이 대략 4년 주기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것을 그 시스템 안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점점 활성화되면 될수록 산업 쏠림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되는 곳에 더 몰리고요. 안 되는 산업은 팔이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통 산업들, 전통 자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부동산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강남과 같은 교통 요지, 선호도 높은 곳은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은 더 커질 겁니다. 일자리도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전통 자산 중 하나인 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 가격이 심상치 않죠. 오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치솟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관세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가 나중에 부과가 되면 이 실물 금은 가격 더 비싸집니다. 국경으로 갈 때 관세를 부과하면 금값이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한다. 누가? 미국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화폐 가치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을 지금 사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고 달러에 대한 해치다. 안전자산을 이럴 때일수록 쟁여놔야 된다. 지금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안을 해도 금값이 1년에 70% 올랐고요. 지금 코인이 아닌데 금에 김치 프리미엄이 20%가 붙은 거 아십니까? 이게 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거죠. 여기서부터는 제 혼자만의 상상일 수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먼저 하면요. 실은 그 세계 최대 금 실물 거래는 런던에서 이루어집니다. 트레이더들과 은행들이 런던의 금을 보통 여기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데 실물 금을요. 지금 런던에서 어디로 막 비행기 태워서 어디로 옮깁니까? 미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뉴욕에 금 보유량이 급증했고 금값의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이후에 뉴욕의 금 보유량은 116%가 증가했고요. 영국의 지금 금 창고에 지금 뱅크런이 아니고 뭐가 있다? 골드런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런던에서 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옮기려고 2달씩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요, 보통 금은요, 실물 금을 주고받고 하지 잘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하고, 뭐 금을 주고받을 때 부가세도 있고요. 국경을 넘어가면 관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관 절차도 복잡해서 동의 증서로만 보통은 매매를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실제 금이 지금 런던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뭐 4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면 금값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금이 그 전에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금값이 상승하면 트럼프에게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지금 미 연준에서 실제로 금을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 금에 대한 보유는 저기 재무부의 소유로 있어요. 미국 재무부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그 재무부가 소유한 금을 보유하지 않지만 그 금의 그 보유 증서, 종이 쪼가리는 연준에서 들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금을 보유하진 않지만 증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나중에 금값이 올라서 팔면요.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서 이걸 시중에 돈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부채, 국채를 산 게 아니죠. 부채 없이 시중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그 어떤 도구가 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재밌는 것은 미 연준에서 제가 종이 증서를 갖고 있다고 했죠. 회계적으로만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금을 회계적으로 현재 오른 이 시가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산 가격이 과거 뭐 브레튼 우주 체제 나왔을 때 금태환 됐을 때 그때 그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게 싼 현재의 대략 70분의 1 가격으로 미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낮은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이제 재평가해달라고 승인을 받는다면 미국의 의회에서 이거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준에 있는 금 계정이 지금 110억 달러에서 무려 7,600억 달러로 70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다? 재무부에 지금 TJ로 이걸 이동을 시키면 7,600억 달러는 우리 돈 거의 1,100조 원 정도의 그러니까 유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금값이 올랐다고 이것을 팔아버리는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 미래에 대한 건 제가 모르지만 금값이 상승했을 때
이 금값 상승도 있고 과거에 너무 낮았던 금 가격을 이제 재평가해서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게 이제 부채가 발생하지 않고도 미국 재무부에 달러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TGA 잔고에 무려 1,100조 원이. 근데 지금 이게 금리 내린 것도 아니죠. 부채 없이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이제 미국에 필요한 곳에 돈을 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을 판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시나리오가 된다면 미 국가의 국가 부채도 심지어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팔아서 유동성을 지금 풀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이제 이게 100%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요. 실은 안 그래도 지금 달러 패권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데 금 팔아서 달러 더 찍은 거잖아요. 그럼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금을 팔지 안 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에서 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금을 중국에서 엄청 샀거든요. 근데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용인한다? 그러면 이제 중국, 러시아가 그냥 그 국부가 뻥튀기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용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에서 금본위제로 복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랑 달러랑 딱 연동을 시켜놓고 예전에 딱 그 안에서만 썼는데 그 연결고리를 이제 끊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실물 금을 담보로 해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저의 상상력입니다. 금을 팔기는 좀 그렇고 금을 담보로 해서 그냥 돈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 JP 모건이 은을 엄청 샀잖아요. 그 은을 담보로 JPM 그 스테이블 코인을 찍었다 이런 소위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을 담보로 디지털 화폐를 찍어서 지금 미국의 국부 펀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디지털 자산을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의 나래를 저 혼자 그냥 펼쳐본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기준이요. 7,500억 달러 이상이면 살 수 있게끔 지금 미국에 있는 주들이 이것을 이제 그 법을 통과 하나씩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만 그 기준에 충족이 되지만 나중에 이더리움 XRP가 시총이 늘어나서 7,500억 달러가 넘어가면 그거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금을 샀었잖아요. 이제 금을 이제 그렇게 가격을 적당히 이제 올리고 이것을 그냥 활용할 뿐이지 금이 아니고 무게 중심을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그냥 금이 아니고 그냥 쇠붙이를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 가능성이고 핵심은 트럼프는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룰 것이다. 그 목표는 뭐다?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달러 고금리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협상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도 승리, 경제적으로도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과정,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다시 금리나 지금부터 금리가 너무 높다 지금 얘기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좀 더 찍어내서 결국에 시장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떤 도구로서 금값을 이제 높아진 금값을 쓸 수도 있고 관세 폭탄 이미 쓰고 있고 비트코인도 이걸 전략적 자산이네 뭐네 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다 그냥 수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이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시장을 부양시켜야만 내년에 선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물금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다, XRP다 이런 우량 알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으로 앞으로는 쏠림 현상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금값이 높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금이 지금 있는지 지금 이렇게 서랍도 뒤져보거든요. 이제 돌반지 나오면 이걸 좀 팔아가지고
저는 디지털 자산 쪽으로 좀 더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금, 실물은 아마 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은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특히 이제 미국 코인 위주의 디지털 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가격대가 좀 지루하죠. 하지만 기다리면 결국 누군가 올려주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